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전국에서 탄핵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전북 지역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규탄대회가 열렸습니다. 기습적으로 선포됐다가 해제된 비상계엄령으로 국가 혼란 사태에 빠진 가운데 교계에서는 비판 성명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 소외된 이웃 2만 5천 명에게 온정을 나누기 위해 국제구호개발 NGO 구티플이 올해도 사랑의 희망박스를 제작했습니다. 부산 성시화운동본부에서 98 해운대 성령대집회에 은혜와 감사를 나누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미국의 추수감사절 기념축제인 메이시스 퍼레이드가 올해 98번째를 맞아 뉴욕 거리에서 열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구티비 호남 전북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전국에서 탄핵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전북 지역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규탄대회가 열렸습니다. 4일 전북 전주 충경로 사거리에서 열린 이번 규탄대회에는 각 분야별 사회, 환경, 기독교 등 60여 개 단체들이 함께 모여 윤 대통령의 처벌과 탄핵을 촉구했습니다. 전북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윤석열 퇴진 전북운동본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비상계엄령은 명백한 내란 행위라며 국민을 향해 총구를 겨눴던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당장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고 정말 기독교인의 정신을 우리가 생각한다고 하면 이제는 한 마음이 되어서 한 뜻을 모아서 윤석열 빨리 퇴진시켜서 정상화된 나라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됩니다.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날 시민들은 거리를 행진하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함께 계엄을 종용하고 두둔한 정치 세력을 몰아내자고 규탄했습니다. 기습적으로 선포됐다가 해제된 비상계엄령으로 국가 혼란 사태에 빠진 가운데 교계에서는 비판 성명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4일 성명을 내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이며 시민에 대한 전쟁 선포이자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하나님의 은혜 속에 피와 땀으로 일궈온 민주주의와 평화에 대한 도전이며 윤 대통령의 비민주적인 행위를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성토했습니다. 기독교 윤리실천 행동은 자신과 가족에 처한 정치적, 법률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국가의 안보를 책임져야 할 군인을 사병으로 활용해 국회를 장악하고 국민을 위협하려 한 행위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개혁연대 역시 같은 날 성명을 내고 어떤 권력이든 약자를 억압하거나 진리를 침묵시키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며 진정한 평화를 이루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며 이제는 과감히 대통령에게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말할 수 있고 더 이상 참아줄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13년째 겨울마다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정을 나눠온 국제구호개발 NGO 굿피플이 올해도 어김없이 생필품을 담은 사랑의 희망박스를 제작했습니다. 올해는 2,000박스가 늘어나 총 2만 5천 개를 만들었는데요. 보도에 김혜인 기자입니다. 70여 명의 봉사자들이 분주히 박스를 포장합니다. 즉석밥, 참기름, 김 등 식료품 16종과 샴푸, 치약 등 생활용품이 담긴 사랑의 희망박스. 봉사자들은 생필품이 하나라도 빠졌을까 여러 번 확인하며 상자 안에 꾹꾹 눌러 담습니다. 저희가 만들어가는 박스로 추운 겨울 소외계층 이웃분들이 따뜻하게 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랑의 희망박스는 어려운 이웃들의 삶이 넉넉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생필품과 식료품을 상자에 담아 전하는 굿피플의 대표 사업입니다. 2012년부터 시작해 전 세계 29만 명에게 296억 원에 달하는 희망박스를 전해왔습니다. 올해 굿피플은 2만 5천 개의 사랑의 희망박스를 준비했습니다. 지난해보다 2,000박스가량 늘어난 규모로 총 29억 8천만 원에 달합니다. 작년보다 2,000개 늘어난 2만 5천 개의 희망 상자는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좀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힘이 될 것입니다. 여전히 지구촌 곳곳에는
빈곤, 재난, 질병 등으로 인해 생존을 위협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는 좋은 사람, 굿피플이 많아질수록 이 상이 조금 더 좋게 바뀔 줄 믿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김성희 회장, 여의도 순복음교회 안병관 장로회장 등을 포함해 주요 교계 기관장들이 직접 상자를 포장했습니다. 이 행사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약한 분들 외면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한다는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자리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갈등과 양극화 속에서 지나치게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일수록 중요한 것은 서로의 공통점을 찾아내고 그리고 나눔과 배려로 다시 한번 우리 사회가 따뜻하게 뭉치는 것입니다. 굿피플 김천수 회장은 더 나누지 못하는 부분이 안타깝다며 내년 겨울에는 3만 박스를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이 희망박스가 어떤 우리 수혜자분들에게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저희들이 전달하는 과정에 있는데 정말 빛을 발할 수 있는 희망의 그러한 어떤 물품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 물품이 정말로 희망의 빛을 잃지 않는 귀한 마중물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의 희망박스는 전국 푸드뱅크, 그룹홈, 지역 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을 통해 저소득층, 독거노인, 한부모 가정 등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전달됩니다. 굿TV 뉴스 김혜인입니다. 지난 9월 8일 해운대 해수욕장 백사장에서 뜨거운 찬양과 기도가 가득했던 해운대 성령 대집회를 기억하시나요? 은혜가 넘쳤던 그날을 기억하고 감사를 나누기 위한 자리가 열렸습니다. 부울경본부 신승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해운대에서 시작된 부흥운동이 전국으로 퍼져나가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한국교회,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의 길을 예비하게 하소서. 지난 9월 8일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열린 2024 해운대 성령 대집회. 약 10만 명의 성도들은 위축된 한국 사회와 교회를 다시 일깨우자는 각오를 다지며 집회 현장을 뜨거운 기도와 찬양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부산 성시화운동본부는 집회에서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고 무사히 행사가 종료된 것에 대한 감사를 전하기 위해 감사의 밤 행사를 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부산의 많은 교회가 함께 성과를 이뤄낸 것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하나됨을 다짐했습니다. 부산 교회는 우리 하나님이다. 아멘. 후원자들은 집회 영상과 특별 찬양을 보며 받았던 은혜를 떠올렸습니다. 해운대 성령 대집회에서 헌신한 사람들을 앞으로 하나님께서 계속 사용하실 것이라는 축복의 메시지도 전합니다. 부산의 우리 모든 이 일에 함께 하신 분들이 하나님의 손에 익숙한 도구로 준비되어졌기 때문에 우리 한 분 한 분이 주님이 언제든 필요할 때 손에 들고 쓸 수 있는 익숙한 도구로 준비되어져서 그 쓰임받는 도구가 된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해운대 성령 대집회의 은혜를 내년 1월에 열리는 청소년 월드캠프로 이어가자는 메시지도 전합니다. 우리 청소년 월드캠프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열매 맺게 하시고 나아가 어두웠던 한국교회 미래를 새롭게 펼쳐내는 귀한 출발점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해운대 성령대집회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마치게 하시고 이렇게 감사의 밤을 한 게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또 이게 이어져서 내년에 1월 7, 8, 9 우리 청소년 월드캠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청소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또 다시 한번 일어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한편 해운대 성령 대집회에 이어 열리는 2025 청소년 월드캠프는 이달 7일 연합 부흥회 등을 통해 준비될 예정이며 16일까지 참가자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굿TV 뉴스 신승준입니다. 지난주 미국에선 추수감사절을 맞아 다양한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그중 뉴욕의 대표적인 추수감사축제 메이시스 퍼레이드가 올해 98번째를 맞이하며 시민들과 함께 감사의 은혜를 나눴는데요. 궂은 날씨 속에도 화려한 공연과 볼거리가 이어지면서 시민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했습니다. 보도에 뉴욕지사 김은교 PD입니다. 매년 11월 넷째 목요일, 미국인들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 가족과 함께 만찬을 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나눕니다. 추수감사절에는 다양한 행사들이 열리지만
그 중에서도 메이시스 추수감사절 퍼레이드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1924년에 시작된 이 퍼레이드는 세계 제2차 대전 기간 중 3년을 제외하고 매년 개최되어 올해로 98번째를 맞이했습니다. 지난 11월 28일 오전 8시 30분부터 시작된 퍼레이드는 맨하탄 센트럴파크 서쪽 77번가부터 34가 메이시스 백화점까지 약 4km 구간을 행진하며 뉴욕 시민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했습니다. 이번 퍼레이드에는 미니마우스와 스파이더맨 등 새로운 캐릭터 6개를 포함하여 총 17개의 거대한 풍선이 등장했습니다. 또한 11개 팀의 마칭 밴드와 유명 가수 및 배우들의 화려한 퍼포먼스가 더해져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켰습니다. 세차게 내리는 빗줄기 속에서도 수많은 뉴욕 시민과 관광객들은 우비와 우산을 쓰고 환호하며 퍼레이드를 즐겼습니다. I'm from Boston, and it's just an amazing sight. Everybody should do this at least once in their life. I highly suggest it. I've been watching the parade every year since I was little, and I'm so excited that I was able to see it in person. My favorite float this year is the Haribo Bear. First time here, and yeah, it's really cool to see everything up close. 한편 이번 퍼레이드에는 친팔레스타인 시위대들의 점거 농성으로 21명이 체포되는 소동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을 시작으로 미국은 본격적인 연말 할러데이 시즌에 돌입했습니다. 높은 주거비와 고물가에 시달리는 뉴요커들에게 이번 퍼레이드를 통한 소비 심리 회복과 연말 경기 활성화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구티비 뉴스 김은교입니다. 2025 통일 비전 캠프가 오는 1월 13일부터 15일까지 경기도 안양시 세중앙교회에서 다시 새롭게라는 주제로 열립니다. 통일 비전 캠프 공동대회장 황덕영 세중앙교회 목사 등 캠프 주최 측은 기자 간담회에서 이번 통일 비전 캠프가 통일을 연습하는 아름다운 연합회장이 될 것이란 기대감을 표했습니다. 이 통일 비전 캠프는 약간 10년 할애회 느낌이 있어요. 저희가 이게 너무 아름다운 연합의 사역의 장인 거예요. 그래서 각 단체들이 전에 같으면 주로 우리 CCC는 주로 영상과 이런 쪽을 다 담당하고 저희 부학 같으면 찬양 인도를 주로 하고 예술도단이 또 다른 영역들을 맡아서 그냥 매년 할 때마다 너무 아름답게 동역이 되니까 아름다운 연합의 장이 되고 통일을 연습하는 그런 어떤 사역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캠프는 예수전도단과 세중앙교회가 주관하며 황덕영 목사를 비롯해 할렐루야 교회 김승욱 목사 등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목회자들과 평양과기대 설립부총장 정진호 교수, 피터양 선교사 등이 중강사로 나섭니다. 부흥한국과 예수전도단 화요모임, 유니블하트가 찬양을 인도할 예정입니다. 캠프 직후 16일에는 DMZ 탐방도 예정돼 있습니다.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 특임교수협의회가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며 내년 더 큰 도약을 다짐했습니다.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는 2001년 3월 개교한 사이버대학으로 상담심리학과에서는 직업상담과 임상심리, 청소년 상담과 사회복지 분야 등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광재 대외협력부총장은 지식배양과 실천을 통해 공동체를 위한 인력 양성에 매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제 우리 특임교수협의회의 모든 회원 교수님들이 마음과 뜻을 합한다면 좀 더 성장하는 상담심리학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축사를 전한 구티비 김명전 대표이사는 정보통신기술 발전이 급속도로 발전하는 현 시대에 마음의 병을 앓는 이들이 증가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상담심리학과가 계속해서 발전해 이 사회에 이바지하길 소망했습니다. 외톨이들이 많아지는 시대입니다. 이제 어른들까지 그래요. 달리 보면 정신병의 일종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상담심리학의 비전은 밝다고 봅니다. 여러분 축하드리고요. 아주 큰 발전 이루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한편 이날 참석자들은 내년부터 바이블 애플이라는 명칭으로 새 출발하는 구티비 다번역 성경찬송 앱을 활용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귀 기울일 것을 다짐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촉발한 계엄 정국이 6시간 만에 종료됐으나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죄 고발과 탄핵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이에 더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 연대를 결성하고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됩니다.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윤 대통령의 정상외교와 주요 정책들이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대통령 비서실 고위 참모진이 일괄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임금 인상과 임금 체불 해결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한 전국 철도 노동조합이 오는 5일 서울역 출구를 비롯한 전국 5곳에서 출정식을 열고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 사회서비스 노조는 4일 성명을 내고 우리는 불평등한 철도와 지하철 등 현장을 정상으로 돌리기 위해 오는 5일부터 파업에 나설 것을 결의한 바 있다며 이제는 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정권을 상대로 파업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철도노조는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이날로 예정된 사측과의 마지막 교섭을 준비 중입니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당초 4일 사측과 마지막 교섭을 할 예정이었는데 회의를 열어 상황을 정리하고 있다며 입장이 확정되면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핵심 인력을 중국 업체로 이직시키고 기술을 유출한 브로커 A씨가 구속됐습니다. 이는 국내 대기업 직원의 이직을 알선한 브로커가 처음으로 구속된 사례입니다. A씨는 국내에서 헤드헌팅 업체를 운영하며 반도체 핵심 연구 인력을 중국 반도체 컨설팅 업체로 이직시켜 수억 원을 챙겼습니다. 경찰은 A씨 외에도 같은 방식으로 인력을 유출한 다른 헤드헌팅 업체 대표 2명과 헤드헌팅 법인 1개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국가 핵심 기술 유출에 관여한 브로커들을 처벌할 법령이 부족해 경찰은 직업안정법을 적용했으나 처벌 수위가 낮아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찰이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 1,094건을 접수 수사해 피의자 573명을 검거했습니다. 3일 경찰청에 따르면 피의자 573명 중 10대가 463명으로 80%를 차지했고 이 가운데 촉법 소년은 16.4%인 94명이었습니다. 경찰이 딥페이크 집중 단속에 나선 8월 28일을 기준으로 단속 후 하루 평균 신고 건수는 6.98건으로 지난달까지 초중고등학교에서만 피해 학생이 900명을 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청소년들이 허위 영상물 제작과 유포가 범죄가 아닌 놀이로 인식하고 있다며 강력한 처벌과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정훈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전 세계 주요 외신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의 계엄령 해제 결의안 의결을 집중 보도했습니다. 외신들은 이번 조치가 한국에서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나온 매우 이례적인 조치라며 충격적이란 반응을 보였습니다. AP통신은 윤 대통령의 놀라운 움직임은 1980년대 이래로 한국에서 볼 수 없었던 권위주의 지도자를 연상시킨다고 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대한민국의 위기가 국제적인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 CNN 등 미국의 주요 매체들은 이번 조치가 한미 외교안보에 미칠 영향에 대해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영국과 중국, 일본의 유력 매체들도 긴급 속보로 관련 소식을 전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결의에 따라 계엄을 해제한 데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대변인은 연합뉴스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우려스러운 계엄령 선포에 관해 한국 국회의 표결을 존중한 것에 대해 안도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민주주의는 한미동맹의 근간이라며 계속해서 상황을 주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이번 사태로 동맹국인 한국이 혼란에 빠질 수 있음을 우려하면서 사태가 조기에 평화적으로 해결되길 기대하는 기조를 보인 것으로 평가됩니다. 중국이 갈륨과 게르마늄 등 민간 군수 이중용도 품목에 대한 미국 수출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국가 안보와 이익을 보호하고 핵무기 확산 방지 등 국제적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이중용도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갈륨과 게르마늄은 반도체를 비롯해
태양광 패널과 레이저, 야간 투시경 등 다양한 제품에 사용됩니다. 이번 조치는 중국에 대한 미국의 반도체 수출 통제 발표 하루 만에 나왔습니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수출 통제 대상 품목에 특정 고대역폭 메모리 제품을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세인입니다. 내일도 아침에는 영하권의 추위가 예상됩니다. 낮에는 추위가 잠시 누그러지겠는데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오후부터 눈이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금요일부터는 기온이 다시 뚝 떨어지며 추워지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7도, 강릉 9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 10도, 광주 8도, 부산은 11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기습적인 비상계엄 선포부터 해제까지 온 국민이 혼란을 겪었습니다. 기독교계에서는 비판 성명이 쏟아졌는데요. 무책임한 국정 운영을 성토하며 윤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등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온 국민과 기독교계가 원하는 것은 반성과 협치, 그리고 민심이라는 것을 용산 대통령실은 깨닫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